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주민조직화 역량 강화 교육과정 사람이 모이는 힘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할 시민교육 콘텐츠 연구소의 강정모 소장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이 모였을 때, 그리고 주민들이 모였을 때 어떤 소통과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관리하고 다뤄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주민 모임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를 함께 논의해보고 생각해보는 과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 모임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직과 공동체의 차이점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자, 옆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두 가지 게임이 나옵니다. 하나는 장기이고요. 하나는 바둑입니다. 장기와 바둑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도출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일단 한번 보죠. 우리가 사진으로 볼 때 겉으로 드러난 것들로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말이 다르죠. 모양이 다릅니다. 장기는 어떤가요? 말에 각이 있죠. 그리고 크기도 다릅니다. 그러나 바둑알은 어떤가요? 바둑알은 흑백의 색깔 정도가 다르지, 일단 바둑알 자체는 모두 크기가 동일하고 모양도 둥그렇게 동일합니다. 각이 지지 않았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죠. 자, 이렇게 또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한번 더 도출을 해보면, 일단 장기는 겉에 뭐가 써 있습니까? 그렇죠. 직책과 직급이 새겨져 있죠. 그것도 아주 깊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둑알은 어떤가요? 바둑알은 그런 직책과 직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분이 안 돼 있죠. 자, 그리고 특별하게 새겨져 있거나 표시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의 룰을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장기는 말들이 어떻습니까? 각각이 가는 길의 방식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정해져 있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게임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바둑알은 어떤가요? 바둑알은 아무데나 둘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규칙이 없죠. 자, 그러나 아무데나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데나 두면 망합니다. 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묘한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두는 방식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지만 아무데나 뒀다가는 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는 뭔가 승부를 겨뤄서 먹거나 아니면 상대편을 죽이는 방식으로 승부를 겨룹니다. 자, 그런데 바둑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알과 알의 관계를 맺어서 뭔가 영역을 확장하고 집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내는 룰이 있습니다. 승부를 내는 방식이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판이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땐 여기에 촘촘한 어떤 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긴 판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장기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존재하죠. 자, 그런데 다른 것들이 다 살아 있어도 왕이 죽으면 전체가 다 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둑은 어떤가요? 바둑은 중간중간에 몇 개를 잃어버릴 수 있고 집을 좀 수세에 몰릴 수가 있어도 끝까지 가봐야 승부가 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민과 관이 있습니다. 주민 모임과 행정조직이 있죠. 행정조직은 장기의 작동 방식과 가까울까요? 바둑의 작동 방식과 가까울까요? 자, 이제는 우리가 갈등을 이해했다면 주민 모임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갈등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부분에서 실질적인 어떤 모임 현장 사례를 다룰 것이고요. 자, 이번에 그 갈등 자체를 분석하는 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과 주민 모임 현장에 좀 가까운 사례를 제가 취사 선택했음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갈등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구조적 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내용을 같이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연습 삼아서 갈등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제가 어렸을 때는 운동회를 하면 저희 어머님이 운동회 때 도시락을 싸들고 오셨습니다. 되게 설레였죠. 운동회 전날 되게 설레었던 그 감각이 아직도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네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에서는 매년 운동을 할 때마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는 엄마가 월차를 내고 운동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엄마가 남편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당신이 월차 내고 아이들 운동회 갔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남편이 아빠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날이 또 왔습니다. 자, 당일날 아침에 이부자리에서 엄마 아빠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 당신이 월차 내고 아이들 운동회 간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하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운동회는 엄마가 가야지 라고 하면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엄마도 행복하고 아빠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는 운동회가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장에서 만났다면 이걸 생각해보고 얘기해보고 나눠보고 여러 대안들과 전략들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갈등 분석을 이해하는 틀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과 속으로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반차씩 내갖고 오전엔 엄마가 오후엔 아빠가 이런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서 휴일에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엄마 아빠 못 가면 대신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대신 저녁 때 엄마 아빠와 맛있는 식사를 한다 이런 것도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워크숍 현장에 보면 많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문제를 어떻게 드렸죠? 엄마도 적절히 만족하고 아빠도 적절히 만족하고 아이들도 적절히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가 아니었죠. 엄마도 행복하고 아빠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문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을 만족시키면 어느 한쪽은 불만족하게 돼 있는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